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변호 노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먼저 뉴스 캡처를 좀 보시면은 현장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면서 현장의 관리감독자 및 관련자는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대응으로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먼저 자기변호 노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변호 노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발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함으로써 조사 과정을 기억할 수 있고 나중에 스스로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노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답변 또는 그 조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답변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본 자기 변호 노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 시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면은 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국가인권위에 1331로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자기 변호 노트를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요청하고 휴식 시간에 이 노트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조사일, 조사 장소, 조사 이름, 조사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수갑 등 장비를 착용하고 조사를 받았는지, 당신에게 경찰들이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는지, 영상 녹화를 했는지, 이 내용을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과 진술에서는 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간략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진술 거부, 부인, 일부 부인, 자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무엇인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산안법 위반 또는 형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파악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갔더라도 경찰관한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결론과 간단한 설명 이렇게 하면 되고, 추가적인 장기간의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그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나 작업자는 현장의 샤프핸드로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조서는 보통 꾸민다고 합니다. 진술조서는 작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조서 100문항을 푸는 과정에서 각종 많은 대화는 진술조서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경찰관의 구미에 맞게,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그 혐의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이게 작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조서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서에다가 삭제하는 표기를 하고 내용을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속 초기에 진술한 내용은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많이 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털릴 때 털리더라도 자기의 대항은 법적인 권리의 보장은 충분히 행사를 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당신은 조서를 읽어보았습니까?
당신이 대답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네요.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당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이 안 됐을 경우는 마지막에 그 여백을 활용해서 용지를 더 달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이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적지 못한 것을 적어보세요. 이거는 출두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대항력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사 절차입니다. 수사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내사에 착수해서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되고요. 혐의가 있으면 이건을 내서 체포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3년 내지 4년간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은 상당히 힘들고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끼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1일부터 입건되는 사고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정해야 효력이 발효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형사들은 이제는 과학수사법을 적용을 하고 자백에 의한 증거가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참고인의 권익이 향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행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애매모호한 사항에서는 행사를 해도 좋고요.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명확한 거는 명확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경우 불명확한 질문으로 자기의 신빙성, 일관성이 좀 저하돼서 죄가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국 거부권을 좀 행사하고 있는데요. 산안법에 보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봤을 때 급박한 위험인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기로운 안전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처 요령입니다. 굿캅, 좋은 경찰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는 나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압박과 진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굿캅을 보게 되면 마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굿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경찰서에 찾아가야 됩니다.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한전의 예비신랑 감전 사고 관련 신분 전환됐는데요. 이 경우는 당초에 경찰이 발주자로 참고인 신분을 불렀는데 향후의 조사 과정에서 도급인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출석 요구 시는 개인 사유를 말해도 됩니다. 출석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정식적으로 체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고소장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한 2주 후에 경찰서에 출두해서 설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그리고 진술 효력은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찬 설명을 해서 상대 형사들한테 신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초기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바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에 집중하시고요. 대항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알고 이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일부러 회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고요. 서류 보존 기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활용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슬기로운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